자, 영조의 이제 정치의 이제 내용을 볼게요. 영조하면 우리가 이제 탕평 정치로서 유명하죠. 예. 영조의 탕평은 왕릉 탕평으로서 척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이 참여시키는 그런 탕평 정치 정책이에요. 그러면 그 탕평 정치 관련된 내용, 영조의 탕평 정치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영조의 정치적 목표는 왕권의 정당성을 강화시킨 거야. 그래서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게 경종 때 이 신축 항구하고 이임 목사의 처리 문제 같은 거 있죠. 이때 이제 둘이 합쳐서 신사인데, 자 이때 죽은 이제 노론의 사대 신의 복권 문제와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경종을 독살했다는 경종 독사의 의혹을 해결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이제 오르는 왕권의 정당성, 그러니까 자기가 경종의 아들이 아니라 숙종의 아들로서 왕이 됐잖아요. 예, 그 경종은 이제 동생이죠, 이복 동생.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왕권의 이제 약화, 절차성일 때 성리학적 가치관을 볼 때는 좀 절차의 정당성이 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또 거기 경종 독사설도 있고, 자 이런 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탕평 정치를 이제 실시했고, 그다음에 이제 영주의 탕평 정치의 특징은 완농 탕평이라고 하죠. 완농 탕평. 요거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노론, 소론, 그다음에 남인의 급진파들은 배제하고 노론, 소론, 남인 중에 상대적 온건파들 등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 강경파 대입하는 과정에서 노동 온건파를 영주의 외척으로 끌어들이죠. 그 외척 세력을 인정하면서 하는 이 탄평 형식이야. 그래서 뭐 남당이라든지 그다음 북당 이렇게 있는데, 뭐 남당은 영주의 외척 세력을 얘기하고요. 북당은 사도세자의 외척 세력이죠. 그래서 이런 노동 핵심 세력들을 노동 핵심 세력 중 온건파들이죠. 이런 온건파들 자기 외척 세력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정치를 하려고 했다. 이게 이제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완룡 탄편은 그 당시 온건파와 각파의 온건파와 외척이 연합돼서 했던 탕평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주의 탕평 정책은 크게 1기부터 해서 4기 이렇게 있는데, 1기하고 4기는 엄밀히만 탕평 정책이 아니에요. 평당 정책이고, 우리가 이제 탕평 정책 하면 2기와 4기를 얘기하죠. 자, 1기는 이제 영조가 즉위한 초기 때인데, 요때는 이제 한국 정치를 했어요. 근데 이 숙종 때 이제 한국 정치가 다른 거는 뭐냐면, 숙종 때 한국 정치는 상대 분당을 이제 인정하지 않고 탄압했지만, 영조 때 한국 정치는 상대 분당의 온건파를 계속 잔존하면서 정치에 참여했던 게 좀 약간 특징이에요. 자, 영조 1년에 을사처분을 얘기돼요. 그래서 이민옥사 때 그 당시 노동의 사대 신이 죽었잖아요. 이 목고종의 고변에 의해서. 근데 이제 이거는 모함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명예가 어, 회복됐죠. 예, 이게 을사처분이야. 자, 을사처분을 주도했던 세력들은 노론이죠. 그래서 요걸 계기로 해 노론이 집권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김일경과 이무옥사와 관련된 그 목호령을 처형시키고요. 그리고 정권이 소론에서 노론으로 전환이 돼요. 음. 근데 이제 여기에 주의할 것은, 그러면 영조가 노론을 적극적으로 이제 지지하고 의지했냐? 그건 아니에요. 영조가 이제 즉위 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정책 기반이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지지한 노론들을 이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어, 영조 입장일 땐 노론이나 뭐 소론이든 남이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이들을 잘 통제를 해갖고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너무 어떤 세력이 힘이 커지면 왕권에 위협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들 견제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했던 것이 영조 3년에 정미항국이야. 이 정미처분이라고 한 건데, 자, 이거는 아까 이제 얘기한 임의혹사 관련된 노동 4대 시의 복권을 다시 취소시켜. 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노동들이 그 경종을 죽이려고 했던 건 맞다. 어, 그리고 이 당시 노동 강경파들을 이제 처분하고요. 대신에 소노 온건파들, 이강제 같은 그 사람들 등용을 해요. 그래서 정권이 다시 손으로 넘어가. 음. 그래서 이제 노론을 견제시키죠. 근데 이제 손원은 두 세력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하나는 급소, 급진파 소련이죠. 이들은 이제 누굴 반대면 그 당시 그 영조를 반대했죠. 영조 집권을. 그래서 얘네들은 영조를 이제 충성하는 것보다는 예전에 경종을 충성을 해요. 경종이 영조한테 억울하게 죽었다. 야, 그래서 얘네들의 주장은 앞에서 경종 독사설을 주장해요. 그래서 경종이 영종이 올린 그 생각과 감정 때문에 개장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그 소론의 온건파, 줄여서 온소라고 할게요. 이 온건파들은 영조 집권을 인정해줘요. 자, 그리고 얘네들 충성 대상은 영종이야. 예. 그래서 좀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예. 경조 독사설을 믿지도 않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급소들, 급진 온건파 소론들이 뭘 익히냐? 뒤에 있는 이인자의 난을 익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일기 때는 이렇게 노론이든 소론이든 왔다 갔다 했어. 일종의 평당 정치를 했죠. 자, 그런데 이제 이기 때부터 탕평 정치로 돌아가게 돼요. 자, 이게 이제 뭐가 계기가 됐냐면 그 당시 남인과 소론의 강경파들이 주도도 이렇게 이인의 난에 무신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무신의 난이라고 하죠. 이때 이제 일으켰던 명분이 뭐냐면 그 당시 그 이 남인과 소론들은 이제 주로 누굴 지지했냐면 경종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영조가 집권하는 과정에서 경종이 독살당했다. 그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급진 소론파들이 일어나니까 이걸 다시 영조가 누굴 통해 온건 소론파를 통해서 진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소론파들이 일으킨 난이 자기들 안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신의 왕권의 정통성을 강화시키려고 해요. 자, 이것이 탕평 정치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인제의 난을 이제 진압하고 나서 기후처벌을 내요. 예. 그래서 신인사에 대해서 양시 양비론을 적용하죠. 양시 양비론은 뭐냐면 어, 그 당시 이제 그 노론도 잘못 있고 그 당시 소원도 잘못 있다. 그래서 이걸 신축가공과 이제 이인목사를 따로따로 보죠. 신인사가 두 가지로 나눠졌다 했죠. 신축한국과 이인목사로. 자, 신축한국에서는 노론이 충이고 소론이 잘못됐다. 이거는. 근데 이인목사는 노론이 여기고 소론은 맞다. 이런 식으로 절충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임용목사에서 죽은 사대신 중에 이걸 복권 취소했는데 다시 두 명을 복권하고 두 명은 복권하지 않아요. 절충한 거죠. 그래서 사대신 중에 이근명과 조태진은 복권하고 김창진과 이인명 복권하지 않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기반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론들은 이제 탕평 기반을 만져. 아직까지는 소론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서 소론 온건파를 주도를 해갖고 노론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탕평파를 형성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따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노론과 소론의 강경파를 배제하고 노론과 소론 온건파를 등용해서 탕평파를 형성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쌍거 호대 정책을 해. 쌍거 호대는 자주 나오는 이제 말인데 쌍거는 뭐냐? 우리가 양손을 든 것을 뭐라고 하죠? 쌍거라고요. 예, 쌍거. 그래서 한쪽이 들면 또 한쪽도 같이 들잖아요. 왼쪽과 오른쪽 같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노론을 등용하면 동시에 소론도 같이 등용한 거야. 그래서 서로 맞대기 하는 거야. 예, 한쪽만 등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손바닥을 들어가고 맞대기 하는 것처럼 노론과 손을 동시에 등용을 해갖고 서로 1대1 균형 관계를 맞추는 비유 등용하게 돼. 그래서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우리가 양쪽 손을 드는 것 같이 누군가 손에 인물들 각각 1대1로 비율을 공동해서 등용하는 정책을 쌍거 호대 정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조 판사를 노론에 등용하면 이조 참판은 뭐 소론에 등용하는 방식이죠. 자, 상계 때 들어가면 어느 정도 이제 왕권이 다진 상태에서 이제 탕평 정책이지만 왕권을 강화시키는 정책으로 나가요. 이때부터는 이제 소옹공파 대신에 노동 온건파를 이제 주도해요. 노동을 주도하고
대신에 소론과 남인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하죠. 그래서 같은 탕평 정책이지만 상기 때는 소론 대신에 노론을 등용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등장한 것이 유제시용이야. 자, 유제시용은 당파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한 거야. 그래서 사색 당파와 인재를 다양하게 등용한다. 그래서 쌍고우대는 정치적 고려를 했지만 유제시용은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은 거죠. 노론에서도 인재가 있으면 인재 계속 등용할 수도 있고, 소원에서도 인재가 있으면 뭐 노론 배제하고 뭐 등용할 수도 있고, 꼭 균형을 맞출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경신처분을 내리죠. 경신처분. 자, 경신처분은 앞에서 그 기후처분 때 복귀시키지 않았던 두 명을 복귀시켜. 그래서 김창진, 이희명 복귀시켜서 노동 4대시를 완전히 복구해서 영주의 왕권 정통 수락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다음에 묵호령 고변 때 주 내용이 뭐였어요? 노론 4대신가 영조가 짝짝꿍해 갖고 경종을 죽이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신처분 때 두 명을 복귀시키는 거는 그 노론이든 영조든 경종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그 당시 항상 그 물고 있는 영주의 뒤를 닫고 있는 경조 독살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완화시키면서 영조의 왕권 정통성을 확보시키려고 했던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경신처분 때 노론 대신 다 복귀시키니까 당연히 앞에서 이제 그 탕평 전개했던 소론 탕평 기반이 붕괴가 되고요. 노론 세력들이 이제 정계 진입이 가속화되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영주의 개혁 정치를 강하여 왕권 강화에 기반을 했다. 그래서 2기 때, 3기 때는 탕평 정책이고요. 그리고 2기 때는 소론주도에서 노론 온건파가 참여하고, 그다음 3기 때는 노론주도 소론 남인들이 참여 형태죠. 예, 물론 탕평의 주도층이 좀 약간 다르긴 하지만 탕평 정책을 하려고 했다. 자, 근데 문제는 잠깐만요. 이게 계속 보이나? 자, 문제는 4기 때야. 4기 때는 탕평 정책이 아예 붕괴가 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게 계속 보이네요. 예. 자, 탕평 정책이 붕괴되는데 이때부터 완전히 남인과 소론은 배제하고 얘네들 이제 제거시켜 버리고 노론 우리도 이제 바뀌게 되죠. 이때는 탕평 정책이 아니라 이제 노론 평등화 정책을 하게 돼요. 자, 이게 계기가 됐던 것이 뭐냐면 나주 개서 사건과 예, 심윤정의 과거 다반지 사건이에요. 이 두 개의 사건인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나주 개서 사건이죠. 이걸 이제 이 나주 개서 사건은 뭐냐면 나주의 역사에 개서 인명 게시판이, 그러니까 오늘날은 인명으로 이상한 그 방이 붙여진 사건인데 그 주요 내용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통 개서 같은 거는 조선왕조 실록에 실려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문맥상 볼 때 영조 독살서를 언급한 것 같아요. 이 신정의 가구 다반지 사건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조가 영조가 확 그냥 막 돌아버린 거야. 예. 아무리 내가 이제 손원한테 잘해줘도 그 필요 없다. 손원들 상당수가 나를 정통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내가 경종을 독살했다는, 이 경조 독살설이 난다. 경종 독살설이죠. 왔다 갔다 하네. 경종을 독살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손을 제거하고 노론 우위를 이제 전국을 이제 하게 되고, 이 당시 이제 사도세자가 대리청정 기간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세자가 이제 대리청정 기간 동안 소원세력과 연결을 맺으니까 노론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반격을 하죠. 심지어는 그 사도세자의 외척이었던, 그러니까 장인이었던 그 홍보원조차도 자기 사회를 공격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고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건 뭐냐면 나경원이 이제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이 고변 사건에서 사도세자가 지금까지 했던 비행들을 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그 미쳐가지고 궁녀를 죽였다. 그리고 또 그 왕 몰래 저쪽 평양에 가서 노닥거렸다.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인제 이걸 계기로 해 갖고 인제 영조가 완전 사도세자들 마음속에 지워버리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사도세자가 작당을 해 갖고 그 당시 영조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 사건이 일어나요. 결국에는 이걸 계기로 해 갖고 임유화본이 일어나게 되고요. 여러분 다들 임무화번 같은 경우에 사제세자를 뒷주에 이제 가둬서 죽이게 하잖아요. 그리고 임무화번을 둘러싸고 후에 인제 그 처분이 맞냐 옳으냐 틀리냐 가지고 시파와 벽파로 분리하게 돼요. 시파는 어 사도세자가 좀 잘못한 건 있지만 사도세자를 죽일 필요까지 없겠 없으 죽일 필요 없지 않느냐. 그 너무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인 걸 가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거는 인제 정조를 따르 정조의 어떤 친인색들이고 그다음 벽파는 그 당시 사도세자들 죽는 건 마땅하다. 예. 사도세자가 여러 가지 비행도 했고 사람들 죽였고 심지어는 그 당시 그 영조조차도 죽이려고 하지 않았느냐. 예. 이렇게 인제 하면서 영조 측의 처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시파와 벽파가 이렇게 나중에 이 이모화본을 둘러싸고 어떻게 그 영조의 처사를 둘러싸고 시비 논쟁을 가지고 이렇게 뭐냐면 어 분리돼 나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한번 영조의 탕평 정치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조도 나름대로 정치를 좀 해 보려고 했어, 탕평 정치로. 근데 그 영조가 집권하는 과정에서 그 등장한 그 경종 독사설이 항상 그 뭐냐 발목을 잡았고 영조를 영조에 큰 트라우마로 남겼죠.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탕평 정치가 거의 붕괴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인제 관련된 이제 뭐냐면 교과서 내용도 한번 읽어 볼게요. 자, 그 16 페이지 보세요. 그 보충 자료. 자, 영조의 탕평 정치 실행하다 해서 영조의 탕평 정치뿐만 아니라 인제 영조의 여러 가지 업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자, 영조는 탕평 정책을 독려하고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을 인제 등용하고 전국을 운영했죠. 이게 완론 탕평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영조는 예전에 공론의 주제로 인식했던 제야살림대 정치권을 폐지하고요. 붕당의 기반인 서원도 대폭 정리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붕당 정치를 한다면서 뭐냐면 뭐랄까요. 왕권을 위협하고 서로 간에 당파 싸움만 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기반이 됐던 서원도 대폭적으로 정리를 하고 제야 세력들의 어떤 공론의 어떤 주제로서의 을 인정하지 않아. 그다음에 인제 아울러 분당의 이익을 대변했던 이조 전량의 후임자 청구권과 3사 관리를 확보하고요. 자, 요거 기억을 꼭 해 두셔야겠죠. 자, 이조 전량 후임자 청구권과 3사 관리 선발권인데 자, 이조 전량 후임자 그 청구는 그 뭐라고 하죠? 이거를? 예, 자대권이라고 해요. 자대권 또는 자처권이라고 하죠. 자기 후임자를 선발할 수 있는 걸 간행적으로 인정해 줬어. 성종 이후부터. 근데 이게 당파 싸움에 이용되니까 이걸 아예 폐지시키죠. 근데 기록마다 이게 숙종 때 폐지됐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영조 때 폐지됐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숙종 때 폐지됐다 잠깐 또 부활됐다가 영조 때 폐지됐다. 완전히 폐지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후임자 청구권과 그다음에 3사 관리 선발 관행을 확보해서 어 그 당시 이조 전량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약화시켰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 앞에서 영제 하위직 관료가 그 당시 고급 관리들 상위 관리자들 있죠. 당상관들을 견제하는 시스템을 붕괴시켰다는 말이야. 그리고 권력이 어디에 집중됐다? 비변사가 집중되고 그다음에 산림대 공로의 주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제 비변사가 공론이 형성되는 바탕이 됐죠.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왕권 강화 정책에서 필요하긴 하는데 이거는 강력한 왕 때는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인제 어떻게 돼요? 세도 정치에 넘어가면서 이게 악용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세도 정치가 이제 비변사를 장악하고 인제 위에 올린 산림 세력들의 어떤 공론도 인제
예전에 무시당했으니까 또 무시해버리고. 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또 낳게 돼요. 그 내용은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탕평 의지를 내세워서 성균관 앞에 탕평비를 세우죠. 그다음에 신문고를 부활해. 태종 때 만들었던 신문고를 부활인데 요 내용도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었죠. 그다음에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상언이나 격쟁을 통해서 왕이 직접 백성들의 의견을 듣게 되죠. 상언은 글을 써서 올리는 거고 격쟁은 땡갈 치면서 하소연하는 건데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격쟁 혼자 할 수도 있어요. 예. 자, 탕평 정치를 통해 전국을 안정시킨 영조는 민생 안정과 사업을 어, 진흥시키기 위해서 개혁을 추진하죠. 그래서 군역법을 실시해서 군역 부담을 줄어들고요. 이 군역법 내용은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군영을 정비해서 훈련도관, 금영, 어용, 세구영을 도성을 나누어 방해하는 체제를 갖추게 했고, 그다음 가혹한 형벌 폐지하고 사형주의 삼신제가 있었는데 예전에 잘 안 지켜져 있는 것을 엄격하게 시행을 했고, 그다음 속대전, 소오대인, 동국 문헌 비교를 편찬해서 시대 변화에 맞는 그 문물제도를 정비하려고 했다. 여기 예전에 속대전이 시험 문제 나왔죠. 조선후기 때 여러 개혁 정책들을 법전화시킨 거야. 예. 그래서 이 속대전 안에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비변사 있죠. 비변사를 인정해줘. 법제적 인정해주죠. 건국대전에서는 뭐 어, 나와 있지 않았죠. 물론 건국대전은 그냥 비변사라는 존재하지도 않았죠. 하여튼 근데 이제 그러나 영조가 아들인 사도세자의 사도세자 뒤주에 가둬두는 죽인 사건을 계기로 그 다시 이제 기존의 벽파 그 분당은 벽파와 시파로 나눠지는데 대부분 노동 벽파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당연하게 보고 영주의 처벌을 정당하게 생각했던 반면에 소론과 노론의 일부 그리고 갑술당국 이후에 배제했던 다수의 남인들이 시파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동정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론은 벽파는 거의 대부분 노론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주의할 것은 벽파가 노론이었다고 해서 노론이 많이 있었냐 그건 아니에요. 노론의 90%는 벽파였지만 또 소론 안에서도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너무했다는 의견이 많지만 소론도 그 중에 소수파는 10%는 잘 죽였다는 의견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대부분 노론이야 벽파는. 근데 이 시파 같은 경우에는 좀 성분이 다양해. 예, 시파는 그 안에 이제 뭐냐면 노론세력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남인하고 소론세력도 있어. 물론 이제 남인과 소론이 다수파지만 노론도 조금 있어요. 예, 노론도. 예. 그래서 벽파는 노론, 시파는 소론 이런 식으로 딱 뭐냐 도식화 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안에 이제 중심 세력이 벽파는 노론, 시파는 남인, 소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8페이지 잠깐 볼게요. 18페이지. 18페이지는 나중에 읽어보면 되겠네. 아, 읽은 게 정조의 그 탕평정책 그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 자, 영조의 이제 손자였던 정조가 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조는 그 아버지와 달리, 그 할아버지와 달리 옳고 그름을 명확해. 네. 그래서 각파의 옳고 그름을 명확히 한 세력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죠. 네. 그래서 그와 동시에 영조 때 같이 했던 척신 세력들을 제거한다는 것. 자, 그래서 권력을 배제했던 소론과 남인 계열들을 적극적으로 중용했다. 근데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벽파나 노론 세력들을 배제했다란 말이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라 벽파, 소론, 남인 이 세력의 균형 정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균형을 맞추면서 정치를 했다. 서로 간에 견제를 또 시켰죠. 견제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 분당의 비대화를 막고 자신의 권력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인물이나 중화국 관리 가운데 유능한 인물을 재교육시키는 초계 문신제도를 실시했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초계 문신제도. 자,
초기 문신 제도는 뭐냐 하면 규장각에 40세 이하의 당학관 관리들을 선발해요. 어, 그래서 이들을 왕이 직접 나와서 교육을 시키는 거야. 시험도 보게 하고. 그래가지고 자신의 어떤 친위 어떤 세력으로 확보하려고 했죠. 예. 자, 그래서 요게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죠. 이게 초기 문신 세력들. 자, 그다음에 규장각은 왕실 도서관 기능을 했으며 종종 여기에 비서실 기능에 부여하여 과거 시험을 주관하고 문신의 교육을 하는 임무까지 맡았다. 초기의 문신 제도와 영향 그 연결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규장각은 그 역대 국왕의 어제나 어필을 보관하고 했던 기관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어, 그 비서기나 그다음 문항기능, 과거제도를 주관하고 그다음 초기의 문신제도처럼 문신 교육을 담당하게 되죠. 그리고 요때 또 정약용 같은 남인계열인 김보중 학자를 등용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규장각은 처음에 학문적 기관이었지만 정치적 기구로 바뀌게 돼요. 정치 기구로. 자, 그리고 이제 이 규장각에 또 알아야 될 것은 이 규장각의 원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그 역대 왕 국왕의 어제나 어필 같은 거 서적 등을 보관하는 거죠. 근데 규장각이 너무 이제 내용이 많이 보관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중요한 서적들은 좀 따로 보관하자. 그래가지고 강화도에 규장각에 또 새로운 제2의 규장각을 만들어요. 이게 외규장각이죠. 그래서 창덕궁에 있는 규장각이 밖에 있다. 그래서 강화도에서는 외규장각인데 이 외규장각의 여러 문서들을 보관을 시키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의계야. 의계인데 의계 중에 이제 그 분상용 의계와 어남용 의계인데 분상용 의계는 신하들이 부른 거고 어남용 의계 왕이 보는 의계를 보관을 시켜놔요. 이게 자기 가치가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중에 뭐 반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균형감이 불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좀 가치가 높은 어남용 의계를 외균장에 보관을 시켰는데 오히려 나중에 병익양요 때 프랑스가 이 외교장관 문서를 어담용 위기를 가져가게 되죠. 약탈하게 되잖아요. 자, 그다음 친위 부대인 작용을 설치해요. 자, 그래서 이제 오군영이 장악한 그 노론 세력들을 이제 견제하려고 하죠. 그래서 작용을 설치해 왕권을 뒷받침 군사 기반을 삼았다. 그래서 장영용은 친위 부대로서 주 호화 국왕의 호위 부대인 수기수를 폐지하고 만든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오군영 중에 그 오군영 공사 중에 뛰어난 사람들 따로 뽑고 아니면 또 새로 뽑고 해가지고 구성된 부대가 장용 부대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장용 부대는 그게 내형과 외형으로 구성돼 있어요. 내형은 주로 이제 뭐냐면 왕 주변에 있죠. 서울에 있으면 근위치계, 예, 근위병으로 사용했고, 그다음 외형은 그 당시 이제 그 수원성 있죠. 수원성에 방어하는 부대도 사용했죠. 어, 정조는 이제 수원성에 수도를 옮기려고 했죠. 예, 갑자년 구상에 의하면 자기가 퇴임한 후에 자기 아들에게 어, 그 당시 그 위임하고 자기는 상황으로서 수원성에 가서 수도 옮겨서 거기에서 이제 통치하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수원성을 만들고 그랬는데 이건 좀 뒤에 얘기를 하겠는데 그러면 수원성을 지키는 부대가 필요할 거 아니야? 뭐 하성을 지키는 수성부로서 이 당시 외용을 뒀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동전에 있었던 그 오군영 체제를 뭐냐면 붕괴시키고 예전에 조선 전기 때 어떤 국왕 밑에 있는 오이 체제를 다시 그 장용을 통해서 부활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병권을 일어나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왕권을 또 강화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초기 문신 제도는 문신들의 친위세력들을 만든 그 제도인들에 반해서 장영호는 자신의 군사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제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오군영도 예전에 오군영은 이제 노론이나 외척 세력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제 뭐냐면 일부는 이제 노동과 외척을 배제하고 자기 친위 세력들을 배치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이 장영호는 아쉽게도 나중에 인제 순조가 즉위하자마자 곡파 폐지가 돼요. 요거는요. 예. 자, 그다음에 지방사림이 주관했던 9년 단위 하향을 수령이 직접 주관한 하여 지방 세력들의 황총 지배 세력을 억제했다. 그래서 이제 수령 한약으로 바뀌게 되죠. 주연 한약으로. 저번날 제가 한약할 때 그 부분을 얘기했죠. 예. 요게 더 이제 추가하자면 숙종 때 조치하고 연결돼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숙종 때 왕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왕권보다는 중앙 집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무슨 제도를 실시했냐면 팔도 구간 당상제를 실시했어요. 팔도 구간 당상제를. 자, 팔도 구간 당상제는 어떤 뭐냐면 예전에 관찰사가 수령을 통과됐잖아요. 예, 감독하고. 근데 관찰사뿐만 아니라 라인 하나 만드는 거야, 중앙에. 그래서 비변사에 팔도 구강당상을 설치해서 그 팔도 구강당상을 만들어서 그걸 통제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방 수령은 그 팔도 구강당사의 또 통제를 받고 또 감찰사의 통제를 받고 이중으로 통제를 받는 거야. 그래서 이 중앙 권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 팔도 구강당상은 숙종 때 실시해서 나중에 영조 때 확립됐던 제도예요. 예, 본격적으로 이제 실시했죠. 영조 때. 예. 그래서 이제 중앙 정부의 지방 지배를 강화시켜 이중적 통치 제도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정조 때도 그 수령이 직접 주관하는 수령 한약을 하면서 이제 중앙 집권을 더 강화시키려고 했어요. 자,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성공했어.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중앙 집권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잖아요. 탕평 정책을 통해서. 그래서 탕평 정책 때나 아니면 앞에 한국 정치 때 그런 정치를 취했는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순조 이후부터 어리석은 왕이나 어린 왕이 등장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야. 왜냐하면 세도 정치가들은 이 탕평 정치 때 만들었던 왕권 강화는 버리고 중앙 집권적 체제를 받아들인 거야. 이걸 이용해 갖고 어떤 수탈 구조를 이제 더 강화시키죠. 예. 그래서 중앙 집권을 강화시켜 수용권을 더 강화시키고, 예. 그리고 지방 항리 세력들을 약화시키고, 자,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수탈을 하게 돼요. 가점주의를 하게. 그래서 이제 삼정의 문란이 더 가속화돼. 이것이 곧 뭘로 연결돼요? 예, 밀란으로 연결되죠. 예. 그래서 이 뭐냐면 탕평 정치의 한계가 뭐냐면 탕평 정치에 마련한 중앙 집권 체제가 세도 정치기 때 악용이 돼 갖고 약탈 구조로 뭐 변질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보면 정조는 양주에 있는 아버지의 묘소를 수원으로 이제 옮겨서 활용원이라고 하고요. 예. 원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어, 왕자나 아니면 세자가 죽었을 때 그 무덤을 원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왕자나 세자가 세자 빈을 죽었을 때 무덤을 원이라고 하는데 왕이 죽었을 때 무덤을 능이라고 하는 거와 좀 구별이 되죠. 예. 그리고 헐룡은 북쪽의 새로운 성곽 도시인 하성을 이제 건설하죠. 하성을. 그래서 하성을 자주 이제 행차를 하는데 이때 하성의 능인 시 일반 백성과 직접 접촉하는 기회를 확대해요. 백성의 뜻을 정치에 반영하려고 했다. 이때 백성들은 이제 쭉 하성 행차를 하면 구경 나왔죠. 그래서 격쟁을 이제 하게 돼요. 격쟁. 그래서 격쟁을 통해서 자기 뜻을 알려주고 그래서 이걸 또 하루 만에 이제 의견 처리해서 비답을 내리죠. 처리를 내주죠. 그래서 정조 때 격쟁의 횟수가 제일 많았어. 예, 왕도 해차도 많았고 그에 따라서 또 뭐냐면 격쟁도 많았고 또 정조가 그걸 또 많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소통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정조 때 관가. 그래서 그 당시에 인제 백성들과 소통을 해 갖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개선을 해 주니까 나름대로 민생 안정에 크게 기여했겠죠. 근데 세도 정치기 때 들어오면서 이런 소통의 통로가 없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로 안 되니까 이제 밀려는 이제 번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정조는 민생 안정과 문화 부흥에 힘썼다. 그럼 여기에서 볼 게 이제 하성인데 이 하성 근원과 관련된 내용을 기본 강의에서 좀 찾아서 볼게요. 요게 한능검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볼 필요 있어요. 자, 하성 이제 수원성을 축조했죠. 그래서 요게 정치 군사적 기능을 부여해요. 요 바탕이 됐던 것이 이제 갑잔형 구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 당시 해경궁 씨 어머니죠. 자기 어머니 이제 그 한갑년에 뭐냐면 잔치를 하면서 자기의 이제 얘기를 밝혀요. 후에 이제 상황이 된 다음에 왕이 물려나와서 상황이 된 다음에 하성에 가서 개혁 정치를 좀 해 보겠다. 이런 구상을 밝히는데 이걸 기반으로 해 갖고 이제 하성을 인제 만들고 어 운영하게 되죠. 자, 이 하성은 그 정치적 군사적 기능과 함께 또 사업적 기반도 인제 강화시키는 기반이 되는데 복합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급 도시로서 주변에 국영 농장을 만들죠. 대운도주를 만들고 하성 경비를 충당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천 상인들을 신도시로 이주해서 상공인들 특권을 부여하고 농업 도시적 측면도 있는데 아까 이제 대우 둔전을 만들었으면 수의 시설 필요할 거 아니야. 주변에 만석과 만년재 등 수의 시설 개선하고 그다음에 행궁을 설치하고 장영호 외형을 여기 주둔을 시켜요. 그리고 이 화성은 새롭게 만든 도시죠. 그리고 요때 이제 만들 때 이 화성이 만드는 과정을 다 일일이 일기로 남겼는데 이게 화성 성역 의궤예요. 그래서 공사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켰어. 원래 계획보다. 단축시켰던 이유가 뭐냐면 그 인부들에게 돈을 줬거든. 그러니까 이제 동원하는 체제가 아니라 고용을 했어요. 이건 조선 후기의 일반적인 특징이죠. 인부들 고용을 했다. 거기다가 인제 새로운 거중기나 농로 같은 거를 제작에 사용됐다고 하죠. 그래서 인제 빠른 원래 그 기간보다 단축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하성성역 의궤에 기록을 했고 나중에 일제 시대 때 하성이 파괴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광복 후에 인제 하성이 다시 복구가 되죠. 그때 이 하성성역 의궤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하성을 만들어요. 예. 자, 그래서 있고 하성은 그 앞에 그림에 인제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하성까지 인제 구체적인 건축 양식까지 설명하면 좀 기니까 그냥 그 당시에 만든 새로운 그 건축 양식이고 어 그 당시 서양식 건축 양식과 동양의 정통적인 건축 양식을 혼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인제 이 서양식 건축 양식과 동양식 건축 양식이 혼합을 했고 그래서 거기 보면 인제 뭐 그 치도 있고요. 치라는 거는 이제 예전에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여기에 성벽 가운데 폴쭉폴쭉 튀어나온 거 있죠? 예. 요런 걸 치라고 인제 하고 그다음에 옹성을 또 만들어요. 옹성은 이제 문이 들어오면 요렇게 문 앞에 새로운 성벽을 만들어 갖고 문을 공격하는 성문을 공격하는 적을 공격하는 그 시설이죠. 자, 이거는 예전에 동양식 건축이죠. 그리고 돈대 같은 것들 돈대. 돈대는 성이 있으면 성 외곽에 만들어 놓은 초소예요. 지피 정도 보시면 돼요 오늘날. 요걸 안으로 끌어들였어. 음. 그래 갖고 돈대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양식 건축에는 이제 주로 그 뭐라 그럴까요? 예. 그 하얀 무기 있죠. 대포나 이런 것들을 인제 방비하기 위해서 서양식 건축물을 했는데 성벽이 높지가 않아요. 되게 낮아. 예. 낮은 이유가 있어요. 예, 높게 만들면 어떻게 대포를 쏠 때 맞아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인제 좀 낮게 해 가지고 대포에 안 맞게 이렇게 만든 거야. 예. 그리고 인제 대부분 하강으로 만들었지만 집중적 공격받을 수 있는 곳은 벽돌로 쌓았어. 이 서양식 건축보다는 이거는 중국식 성벽 체제인데 하여튼
이렇게 동서양의 어떤 것들을 건축술을 다 집약을 해가지고 화성을 만들었어요. 화성. 예. 자, 그래서 요거도 좀 내용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그럼 다시 이제 한국 통론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아니 요걸 읽다 말았죠. 예. 교과서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정주는 민생 안정과 문화 부흥도 심었다. 서울과 노비에 대한 차별도 완화했고요. 요거는 뒤에 좀 얘기할게요. 네. 참고로 그 영조 때 정조 때는 서울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완화시키려고 상당히 노력했어요. 아마 영조가 자기가 그 어머니 때문에 그런 영향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당시에 서울과 노비를 차별을 완화했고 심지어는 노비제도를 없애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노비제도 없애려고 했는데 800년에 1800년에 갑자기 뭐냐 즉사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없어지고 다시 이제 노비제도 자체를 없어지는 건 없어지고 다만 이제 그 순조 때 자기 아버지 정책에 이어서 관노비들 풀어준 것도 정조의 개혁 정책에 연결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유로운 상공 활동을 보장했다. 금난 정권이죠. 금난 정권을 폐지시켰죠. 금난 정권 폐지에 관련된 내용은 뒤에 경제사 할 때 좀 더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국정 운영 사항을 매일 기록한 일성록을 기록했는데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일성록은 그 당시 이제 그 정조가 세손 시기 때 기록한 개인 일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정조가 집권하면서 국정 운영을 기록한 국가 공식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일성록은 그 외에도 계속 기록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18세기에서 19세기 때 사회경제사를 이제 연구할 때는 많이 일성록을 봐. 일성록이 조선왕조실록처럼 이렇게 뒤에 편집된 그 편집 자료가 아니라 그날 했던 말들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해갖고 해서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알짜배기 자료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일성록이 상당히 조선 후기의 어떤 사회경제사, 정치사를 연구할 때 중요한 1차사로 이제 쓰이게 돼요. 예, 이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근데 그것도 자기 할아버지의 업적을 포함시켜 갖고 정리한 대중통보를 만들죠. 예,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범법성이 무해동보 통지를 편찬했다. 예. 자, 이렇게는 이제 여러 가지 업적들이 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영종족 때 탕평정식 의의와 한계를 볼게요. 자,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치는 분단 간의 정쟁을 완화하여 왕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자, 이들 바탕으로 영종조는 일련의 개혁을 추진해서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 근데 이제 한계점이 있죠. 탕평 정책은 분당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강력한 왕권을 바탕 분당 간의 정쟁을 조종하는 미봉책에 불과했고요. 이 때문에 정조가 죽고 나이가 어린 왕이 즉위하니까 왕권이 약해져 분당 간의 중앙 정치 균형이 깨졌고 결국 몇몇 가문들의 권력이 독점한 세도 정치가 나타났다. 한결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 당시 탕평 정치 때 만들어준 이 중앙 집권 체제는 세도 정치기 때 수탈 구조의 기반이 되었죠. 이것도 한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얘기는 규장각 얘기할 때 규장각에서 이제 뭐 그 당시 서울 출신들 많이 등용했다고 했잖아요. 자, 요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어요. 규장각 엘리트 사검서. 자, 내용을 읽어보면요. 정조가 서울에게 벗을길을 넓혀줄 수 있는 법을 만들도록 지시하면서 한 말이다. 그 앞에 있는 얘기예요. 자, 이에 따라 서울의 벗을길을 제한했던 규정이 완화되고, 자, 서울의 벗을길 제한된 규정이 뭘까요? 서울근고법이죠. 자, 서울은 과거 시험을 보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과거 시험을 통해서 간직 진출 못하도록 한 거죠. 그리고 과거 외에도 이제 뭐냐 문무과 과거 외에도 다른 식으로 간직 진출해도
한풍이 적용돼 있죠. 어. 그리고 그 대부분 그 뭐냐면 간직들도 되게 여러 가지 인제 뭐 잡류라든지 잡류란다 그 이서직이나 등등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올라온 간직들도 결국에는 한풍이 적용돼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천여직에 올라가지 못해요, 또 서울대는. 자, 그런 것들을 인제 완화하고 얼마 후 서울 출신의 이덕무, 박제가, 유독궁, 서희수를 구장과 검서관으로 이렇게 특별히 임명해요. 그 당시에 규정각이라는 것은 정조의 때 핵심 권력 기구였죠. 예. 근데 검서관, 이 검서관은 인제 여기에서 인제 논의하고 책을 검토하고 하는 사람이 핵심 총영직이야, 그 당시에는. 자, 근데 이제 검서관은 이 된 네 사람은 신분지에 얽매여 그동안 머릿속에 담아두었던 능력을 한껏 발휘하면서 조선사의 그 변화를 일으켰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사검서라고 불렸다. 이들은 서울의 한계를 딛고 일어나 부국강민한 방책으로 중상주의와 북학을 들어 정조의 개혁 정책을 뒷받침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한번 이렇게 해서 검서가 관련 내용 한번 읽어 봤고, 예. 그다음에 뒤에 나오면 인제 하성 성역 의궤가 있어요. 요거 한번 읽어 볼게요. 요것도 좀 외워 두세요. 한능검에 나왔어. 여러분도 공부해 하실 때 이 한능검에 나와 있는 내용도 같이 봐 두셔야 돼요. 예. 기출 문제에 나왔던 것이 임용 기출 문제에 좀 간간히 나오거든요. 자, 그 내용을 보면요. 화성성역 위에는 수원 화성의 성곽을 축조한 내용을 기록한 책으로 공사 내용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기라는 정주의 명에 따라 편찬되었다. 자, 이 책은 머리책, 몸책, 부록 이렇게 10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머리책을 건두라고 해요, 이 보통. 자, 그래서 있고 머리책에는 그 성곽시설에 대한 각 부분의 그림을 설명한 도솔로 수록되어 있고, 도솔이라는 것은 그림을 통해서 설명했죠. 그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 그리고 이제 몸책에는 공사 관련된 공문서와 정조의 명령, 장인들의 명령과 지급된 노인까지 여기 돈을 주고 고용했다고 했죠? 다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부록에는 행궁의 건설과 관련된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화성은 일제강점기 때 또 6.25 전쟁을 거쳐서 대부분 파괴했으나 사성 성역 위기의 기록에 따라 복원이 되어 원래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예.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 좀 눈여볼 게 이제 여기 성문 앞에 보면 이중 성문을 만들었죠. 한 번 통과한 다음에 또 통과하고, 요걸 또 이렇게 성벽으로 이렇게 감쌌잖아요, 성문을. 요게 이제 뭐라고 옹성이라고 해요. 옹성. 성문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성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앞에 튀어 나온 거 있죠? 이걸 치라고 해, 치. 옹성이나 치는 고구려 때부터 있었어요. 고구려 성축 기술에 용성과 치가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게 돈대라고 하죠. 이게 삐쭉 나오는데 이 돈대인데, 음, 이 돈대인데, 이 돈대는 왜 필요하냐면 여기 보면 이제 보통 몸이나 어, 어디에 이제 설치됐냐면 문 바로 앞에 설치됐거나 하여튼 취약한 곳에 설치돼 있어. 예. 그래서 여기에 대포를 이제 여기 대포가 있는 자리죠. 대포를 둬서 여기 공격하는 적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만드는 거야. 원래 이 돈대는 그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었어요. 근데 이걸 안으로 해갖고 성벽과 연결시켰다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제 싸우다 보면 이게 뭐냐면 공격을 집중을 받잖아요. 동대나 성 같은 것들, 성문은 요 집중적으로 받는 데에서는 요게 뭘로 쌓느냐면 벽돌로 만든 거예요. 요거는 이 색깔은 하강암인데 여기는 벽돌로 만들었어요. 여기는 집중적으로 공격받는 데는. 그러면 왜 벽돌을 쌓았냐? 하강암은 어 이렇게 이제 맞으면 무너져요. 예, 무너져 성벽 자체가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요 그 벽돌은 여기 맞으면 이 맞은 부분만 무너져. 성벽 자체가 무너지지 않고. 그래서 벽돌이 상당히 방어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벽돌로 이렇게 쌓은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인제 요런 것도 있고 거중기의 모습도 있죠. 이 거중기는 이제 요걸 이용해 갖고 어 성벽을 쌓을 때 돌을 올리는 기구인데, 요걸 정영훈이 만들어 가지고
어 세웠다고 하죠. 근데 실제로 이 거중기가 그렇게 많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어요. 한 대 동원했나? 그래서 성벽사인데 큰 도움이 안 됐다는 설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인제 어 한국 통문에 있는 판교 정치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볼게요. 옆에 324 페이지 읽어 보겠습니다. 자, 이 한국 정치가 좀 분당 조치의 말피아 형상으로 나타난 극단적 정쟁과 일당 정치 추세는 분당 간의 세력 균형에 의해서 안정될 수 있었던 왕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경종에 뒤이어 지금 영조는 노론의 전쟁을 방지하고 왕권을 회복하는 의도에서 소론과 남인들 일부를 고속 등용한 탕평 정책을 시도하였다. 결국 이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왕권을 신장했고 그 아래 전대에 치열했던 정쟁을 일단 억제할 수 있었다. 너무 간략하게 서술돼 있죠. 자, 하여튼 이어서 정조는 어, 장영을 설치해 군권을 장악하고요. 교장각을 중심으로 우문 정치를 포방했으며 문을 어, 중시 여기는 정치를 포방했으며 번연을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강력한 왕권을 수립하는데 성공했다. 그래서 이제 요 정치를 중융탕평이라고 하죠. 옳고 그름을 명확히 하는 그 세력들을 각파의 옳고 그름을 명확히 하는 세력들을 등용하는 그런 정책들을 중융탕평이라고 한다. 예. 자, 따라서 이제 정족 때에도 탕평의 원칙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고 혼란했던 정국은 안정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영종도의 탕평 정책은 붕당 정치의 말패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강력한 왕권으로 정파 간의 극력한 다툼을 억누른 것에 불과했다. 또한 실제 붕당 간의 완전한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니 영조와 즉위 후 탕평 원리에 따라 노동과 연립했던 소운이 그 내부의 강경파에 의해서 주도된 이인자의 난가, 그 나주 개소 사건을 거치면서 접차 입장이 약한 노론의 우세에 두드러진 것이다. 그래서 앞에 이제 설명했어요. 이 나주 개소 사건을 계기였고 노론의 우세를 보였다. 근데 요 이인자의 난 같은 경우에는 그 소론 강경파가 익힌 건 맞지만 이걸 때문에 노론이 우세했다라는 거는 잘못된 기록이에요. 이거는요. 예. 이미 전미 한국 때부터 뭐냐면 소론이 주도를 했고 그다음에 그 이인자의 난 이후부터 탕평 정치가 했지만 소론 주도로 탕평 정치를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노론 우세가 일어났다는 건 맞지가 않고요. 다만 나주 개서 사건은 노론의 우세가 두드러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노론의 일단화 전제의 소지는 영종주의 강력한 왕권 밑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못했지만 정조를 이어 순조가 어린 나이에 즉위하면서 왕권이 약화되자 곧 세도정치라는 더 파격적인 정치 형태를 낳게 됐다. 예. 세도정치는 그 뒤에 있으니까 그때 더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그 영종조 때 탁별정치와 관련된 그 후생 내용을 읽어볼게요. 138페이지 보세요. 자, 138페이지에 보면 경종 때 내용이 있는데 뭐 이거는 각자 읽어보시고 좀 넘어가서 자 139페이지 좀 볼게요. 39페이지 신임 목사부터 좀 볼게요. 이게 좀 중요하니까 앞에서 이제 그 신임 목사 예, 신축 한국 관련된 내용이 있죠. 예, 요거 좀 읽어봐야 되겠네요. 예, 138페이지 마지막 단락 좀 보세요. 요거 읽어볼게요. 자, 경종 때 노론과 소론은 모두 자기 당파의 정치 의지를 기준으로 온건한 논의 완론과 중요한 논인 중론으로 분할되었다. 대체 왕비 측의 인물을 제외하고는 다수의 노론은 왕론, 중론 관계없이 소론 완론과 협력하여 영인군의 세습을 승계를 적극 추진했다. 반면에 소론의 중론은 번약하고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경종의 보호에 주력했기 때문에 영인군 승계에 위한 신하들의 시도를 경종의 불충을 보면서 저지하려고 했다. 자, 소론 중론은 영인국을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준농 가운데 가장 가격가 일파인 급소는 양자동을 견지하면서, 양자동이 뭐냐면 그 당시 경종이 그 왕 뭐랄까 그 자식이 없다 보니까 왕족 중에 그 부군의 현명한 사람들 양자를 둬서 뭐냐면 그 왕비의 그 뭐랄까 그 아들로 이렇게 편입을 시켜 가지고 그 왕위를 뒤에 있게 하자, 그런 논의가 있었나 봐요. 자, 그래서 이제 양자돈을 견제해서 왕비 측 세력도 끌어들여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되고 있었다. 자, 이날상의 숙종 말에 전국을 이끌었던 노론 대신들은 숙종의 국상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영인국의 세자 책봉을 이제 성사시키고, 세자는 이제 왕이 이제 뭐냐면 그 후사가 없기 때문에, 후사가 없으면 당연히 동생이 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자 책봉을 해라 요구를 했던 거야. 예. 요걸 들어줬어. 근데 요거 들었을 때 경종이 좀 약간 불쾌한 것도 있었을 것 같아. 왜냐면 자기가 그 아직까지 젊거든요. 부인도 젊고, 그리고 애들 생산할 수 있는, 세자를 생산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가 없기 때문에 세자를 이제 해야 된다. 동생을 책봉해야 된다. 세자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불쾌하게 생각했지만 경종이 하도 착했기 때문에, 동생을 위한다는 마음 때문에 영인군을 세제로 책봉한 거죠. 또 뭐냐면 또 노름들은 더 나아가서 당시 물러나고 세자의 그 대리청정까지 추진하게 돼요. 예. 근데 이거는 좀 약간 너무한 것 같아요. 왜냐면 경종이 물론 몸이 약했지만 좀 존재를 하고 있었고, 영인국까지 세자를 책봉했으면 거기에 끝나야 되는데, 세제가 이제 대리청정하고 아예 이제 경종을 물려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자, 그거에 대해 소론 측에서 이제 일대 반격이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소론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노론의 시도를 경종에 대한 불충으로 비판하고 대의청정을 저지하고, 결국에는 신축년에 다른 한국을 계기로 노론을 쫓아내고 전국을 주도하게 되죠. 이게 이제 뭐냐면 신축한국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경종도 승인을 해주죠. 예. 경종의 입장 올 때는 너무 노론들이 망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오늘날만 선을 넘은 거죠. 이어서 김일공이 이제 지휘한 급소는 급진파 소령들이죠. 이민년의 노론이 숙종 말년 이래 세 가지 수단, 상급수를 동원해서, 세 가지 수단은 앞에 언급했죠. 소급수, 대급수, 예, 평지수를 얘기해요. 이걸 동원해서 경룡을 제거하고 영인군을 즉위시키는 옥사를 주도했다. 이렇게 모함을 하죠. 이게 이제 목고령의 고분으로 해갖고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이 목고령을 고변하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주장한 거죠. 근데 목고령은 그 노동하고 이제 손으로 짜가지고 그렇게 한 것도 있어요. 예. 하여튼 이걸 계기로 해서 김창진, 이익면, 이경련, 조태전 같은 노동 4대 신가 다수 그 자제들이 대규모 영목적 죽임이나 유배를 당해요. 이걸 신인옥사라고 해요. 이때 이제 영인군은 그 당시 이제 세제였던 영조죠. 영조도 죽으려고 할 수 있었지만 경종이 끝까지 영인군 믿었죠. 예. 그래서 영인군은 배제한 채 4명만 처형시키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신인옥사와 그 다음에 앞에서는 신축한국, 이 신축한국을 그 동시에 일어났다. 그래서 이때 노론에서 손으로 이렇게 뭐냐면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급소의 계획에 의해서 심의옥사는 결국 영인국과 연료시켜 제거하기 위해서 계획됐지만, 연인군은 잉여왕후의 어떤 세력의 보호와 조은명과 조인명의 손 중에 완론 출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이제 의지해서 천신만국곳에 즉위할 수 있었다. 자, 이 시기에 손원 중로는 영인군 개성에 창동했기 때문에 급소를 견제하기는 했지만, 한편 변칙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대의청정을 추진하는 노론의 시도 역시 경종에 대한 불충을 보았기 때문에 노론을 제거하기 위해서 급소와 협력하기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준론파와 이제 이렇게 있고 관련된 내용도 이제 쭉 있으니까 보시고요.
자, 숙종 말에는 경종 때 영인군을 둘러싼 노론과 소론의 여러 정파의 대처는 다양한 양상을 띄웠고 왕실의 분열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자, 영조 때인데 영조는 즉위치고 직후에 신인 옥사를 주도했던 김일경 같은 급소를 핵심으로 해서 역적으로 처단하고 소론에서 노론을 뭐냐면 그 교체하는 일사년한 한국을 단행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전 여기 한국 정치가 행해지죠. 그래갖고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한국 정치기. 그래서 일사처분을 내리죠. 일사처분을. 일사처분, 뭐 일사한국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정권을 장악한 노노는 경종 때 급소에 해당하는 급진파 소론에는 윤봉이, 그다음 조태구, 이강자, 조태자, 그다음 최성한, 소론 오대신 즉 준소에게 토욕을 학대하고자 했다. 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준소 세력까지 처단을 하려고 했죠. 근데 영조 입장 때는 노론이 자기 집권에 도와주기는 도와준 고맙지만 또 생각이 돼. 노론이 왜 자기 도와줬냐? 영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영조를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론들이 만약에 있는 지금 준소까지도 쳐내면 어떤 문제점이 있겠어요? 이제는 지대는 일단 독재가 되잖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제어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정민년에 영주 3년에 손원호 정권을 이제 한국을 단행을 해요. 이게 뭐냐면 앞에서 언급한 정미한국이죠. 그래서 요때 준소, 그러니까 완소죠. 그래서 온건한 그 완소, 그러니까 완소는 그 아까 온건파 손원이라 보시면 돼요. 온소라는 게 낫겠네. 예. 예. 온소세, 그러니까 준소세력들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앞에서 언급한 것들 상기시켜 보세요. 그래서 요때 그 당시 그 온건파 소원들이 그 뭐냐면 정권을 장악한 정미한국 이렇게 있고 정미청군을 같이 얘기하죠. 그래서 노론 사대신의 복권을 취소하고 이강자를 등용하죠. 예. 온소세력, 준소세력들이 다시 이제 들어가서 자 이에 소론은 다시 노론 사대신 가운데 이인용 옥사 당시 경종을 제거해 상급소에 지목한 김창수 이인명과 그 자질에 대한 토욕을 주장했다. 자, 그래서 국왕의 정통성에 걸린 문제에서 한국의 결과 충격에 뒤바뀐 사항이 반복된 것이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정을 운영할 수 없었다. 그래갖고 이제 요거 누구를 의리로 볼 것이냐, 그리고 신축한국하고 이인옥사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과연 누구한테 충성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논쟁인 것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그 여기 보면 뒤에 넘어가서 이제 무신난이 있죠. 예, 무신난. 자, 이들 급소와 일부 영남 남인들이 영조의 경조 독살에 관여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영조가 이렇게 무신난의 반란을 진입하고, 무신난은 이의자의 난이에요. 이의자의 난. 자, 그 국정을 확실히 장악했다. 준소는 소론 탕평파를 협력하여 급소가 주도한 무신난을 진압함으로써 경중 때 급소에 협력된 정력에 불구하고 세력을 보존할 수 있었다. 자, 그래서 무신난을 진압으로 급소가 제거되었지만 그 소론의 주론인 중론이 그 세력이 보존됐기 때문에 노론 4대신과 소 5대신의 충령 논쟁을 지속되었고 전국 안정의 탕평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되었다. 자, 영조는 그 노론과 소론의 탕평파 협력을 바탕으로 노론과 소론의 의리를 대등하게 절충하였다. 그래서 의리의 절충론은 이쪽에서 이제 노론과 소론의 양쪽에 균형 있게 등용하는 특유의 쌍곡을 내도는 인사 정책을 했죠. 자, 이를 위해서 영조는 영조와 노론의 영수를 압박하여 설득하여
몇천의 충역 의리를 절충했고 신효눈의 대운을 통해서 영조는 그 노력을 결실을 맺게 됐다. 자, 그래서 대운에 합의한 바 하면 신충의 건전은 대의청정은 왕실의 정당한 수순이다. 어, 그래서 이념의 오가는 소론 가격파가 세제를 제공하기 위한 조작함으로 소각됐고 노동 4대시가 여동된 피제인을 모두 신원했다. 다만 숙종이 지었던 각자 시인을 내세워 세조를 추대했던 김용태, 이종기 등 노동 명문가 오재인 등 여고 단정지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절당하게 타협을 봤다. 대운을 통해서. 예,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뒤에 보면 이제 영조의 어떤 개혁 정치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냐면 노동과 선언의 균형 정책을 통해서 개혁 정치를 했는데, 자, 그 내용을 보면, 자, 탕평판들은 숙종 때의 중반이었 최대의 현안이었지만 시행 방식을 둘러싸고 각가지 의견이 표현됐던 양형 병등 사업을 군역병 때 시행될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것은 뒤에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자, 군역법은 군사제도 개혁을 동반했으나 양형의 감축과 재정 보충 군역 어,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한계도 분명한 사업이었다. 이 때문에 노동과 소논의 중용 인사들이 군제역과 국가 재정 절감이나 근본 추첨에서 군역법 한계를 제기했다. 자, 그러나 영조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이러한 비판은 배제하고 탕평파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군역법 시행을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연조 말년에 나주 개사 사건이 일어나죠. 나주 객사에서 조정을 비판하는 개서가 있었고, 어,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때문에 다시 이제 뭐냐면 어, 그 당시 그 온건파 소련색들이 뭐냐면 끌어도 나가죠. 예. 그래서 대규모의 사형을 그러니까 대규모 이제 수청을 당했는데, 이게 뭐냐면 의뢰 옥사야. 예. 그래서 급소와 준소 관련자 찾거나 유배했는데 의뢰 옥사다. 그래서 이게 의뢰 옥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 나주 개서 사건이나 그 다음에 이 사건을 진입하는 과거 시험에서 조정을 비롯한 개시권을 지차. 심지어 그 예전에 얘기를 했죠. 그 개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뭐냐면 다시 어, 소론에서 소론과 군영관이 깨지고 노동으로 다시 바뀌게 돼요. 예. 그리고 이 계기가 됐던 것이 이 사건이고 대규모 숙청 사건이 의뢰 역사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도 이제 그 다음 장 넘으면 영주의 통평 정치의 성격들이 나와요. 자, 영주는 노동과 소동 가운데 완론자들을 위주로 탕평판을 육성하고 이들 가문과 혼인을 위해서 척신 세력들을 활용했다. 자, 이렇게 완론 중심으로 탕평판의 기반을 다져서 준로까지도 포용하려고 했다. 자, 영주의 방식은 국시를 확정하고 탕평을 정착시켜 정치적 안전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군역법 같은 국가 차원의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데 효과적이겠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과정에서 노동과 소논의 탕평 관리와 척신 외척 가문의 건세가 집중됐을 뿐 아니라 노동과 소논을 타협시키기 위한 차원의 정치적 의리 변경도 잦았다. 아까 이제 그 신축강구가 이목사 때 그 각각의 충과 효 문제 가지고 왔다 갔다 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결국에는 나주 개서 사건 등등 말년에는 급소에 독종한 중소의 제역을 물어 노동과 소논의 추격을 분명히 한 걸로 기결된다. 예. 그래갖고 노논은 충이고 소논은 부충이다. 이렇게 이제 갖고 결론 냈죠.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준수에 대한 포용 한계가 분명히 있다. 자,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밑에는 사도세자의 처분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각자 읽어보세요. 너무 길어가지고 예, 시험 문제 뭐 10화 100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조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예, 정조 관련된 내용은 좀 쉬웠다 할게요. 요거는요. 예,